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새해 계획들은 모두 세우셨나요? 결혼, 금연,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니 해도 요즘은 올해 돈 많이 벌어야지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주식 계좌 어디 쓰냐, 청약 어디 넣었냐, 비트코인 하냐 등 돈 관련된 대화 주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막연하고 맥락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그 맥락이 없는 돈 많이 벌어야지를 계획이 있는 돈 굴려야지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업로드한 영상은 모두 자산 구조를 파악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튼튼한 구조 위에 건물을 한 층씩 한 층씩 올리는 것처럼 투자 자산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자산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 내 현금 흐름도 파악해 둬야 됩니다. 위에 있는 영상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내 자산 빌딩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겠죠. 파악한 자산 현황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특기를 갖고 있고 성향이 어떤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부분 치우쳐져 있다거나 주식에 몰빵이 돼 있다거나 현금만 갖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죠.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한 자산 운영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면서 성과가 현재까지 좋다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봅니다. 파악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든 관계는 없어요. 아래 저희 한금연TV로 문의 주셔서 재무심리 테스트를 받으셔도 되고 증권사 아는 분께 말씀하셔서 투자 성향 진단을 받으셔도 돼요.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이유는 내가 과연 투자 손실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께서는 원금에서 1원이라도 빠지면은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원금에서 손실이 10% 이상 나더라도 무덤덤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손실을 감수하는 분들은 10% 이상 수익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투자든지 내성과 그 맷집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손실이 두려우시다면 매월 조금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 나가신다면 훗날 꼭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웁니다. 전 세계의 투자대가들께서 쓰신 책만 보더라도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절대로 원금은 잃지 말아라. 두 번째, 1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원칙을 강조하셨고요.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께서는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주식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월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는 낮아진다. 정액 분할 투자를 하라.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여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 원칙은 현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어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과 손실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의 가훈처럼 유명한 원칙을 따라서 세워도 되고 본인이 독창적으로 세워도 되고 단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목표 수익률을 세우고 그에 따라 즉시 자산 배분을 실행합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에 부동산이나 금이나 현물이라고 하죠. 이런 비금융 자산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법인데요. 자산 배분을 내가 가진 자산 전체에다가 적용을 할지 아니면 금융자산에만 적용을 할지 어디까지 나누고 체크할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올해 10% 수익률을 희망하는데 자산의 90%는 예금에 있다라면 아니면 거주형 부동산에서 대출이자만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정해준 수익률 이상은 절대로 넘길 수가 없어요. 자산 배분할 때는요, 내 전체 자산 아니면 금융자산만,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내가 적립할 금액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선택해 보시고요. 이걸 배분할 자산 총액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위험 자산과 안전한 자산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황을 한눈에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난 축구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알맞는 선수들을 각각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공격수로 주식형 펀드, 수비수로 채권, 또 미드필더로 해외 ETF, 골키퍼로 적금과 예금 등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각 자산의 특성을 알아야 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산의 특징들은 앞으로 하나씩 파헤쳐서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목표 수익률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올해 내 목표 수익률이 10%다 라면 거기에 내 자산이 1억이 있다 하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제 경우에 7대3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자산 70%, 원금을 잃지 않거나 위험자산 손실이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안전자산 30%로 분리를 합니다. 안전자산은 지금 은행금리 이자를 1% 정도 주니까 1억에 30%인 3천만 원에 1%, 30만 원이 되죠. 나머지 970만 원을 70%인 위험자산으로 벌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디에다가 투입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에서 970만 원 벌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약 14%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총 수익률이 1억에 1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4% 수익률, 이것도 사실 많아요. 굉장히. 반대로 손실이 있을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위험자산 7천만 원에서 그대로 마이너스 14%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7천만 원은 6,030만 원이 되겠죠. 반대로 안전자산은 1% 이자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3,030만 원이 되는데 총액은 9,060만 원으로 해서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 9.4%가 됩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을 예금이 아닌 위험자산과 철저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배치해뒀다면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수준의 내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다면 나는 내년에 9,06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범위를 갖고 있고 약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감내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낮춘다면 범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줄어들면서 현실적인 수준이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목표했던 평균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더 넓은 시야로 멀리 보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분명 발전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막연한 돈 벌기가 아닌 계획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본인의 투자 원칙을 세운다. 자산 현황과 현금 흐름을 파악해보고 지속 가능한 투자 가능액을 가늠해본다. 자산 배분을 통해서 목표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관리한다. 내가 담은 위험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안전자산을 통해서 손실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걸어둔다. 저는 이제까지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였고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